안녕하십니까, 투머스터코입니다. 오늘 보실 시계는 세이코 베이비 튜나 모델 넘버 SRP637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저같이 약간 작은 손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최고 사이즈 시계가 아닐까. 그리고 정말 그 손목 위에서 존재감을 마음대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쇳덩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그럼 시작합니다. 먼저 스펙부터 해볼게요. 다이얼 크기는 47.5mm, 러그 투 러그는 50mm, 높이는 14mm, 그리고 줄질이 가장 중요한 밴드 넓이는 22mm,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세이코 다이버의 쓰나미 마크가 있고, 그 다음에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4R36 무브먼트입니다. 어떻게 보면 입문급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고, 핵 기능 있고 수동 감기가 되는 그런 무브먼트입니다. 그리고 이 원래 그 브레이슬렛인데요. 엔드링크고요. 엔드링크가 솔리드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철판, 그리고 이제 다이버 시계이니만큼 이쪽에 다이버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가 맞는데 또 있습니다.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요. 어차피 이 줄은 퀄리티가 나빠서 보통 다들 이런 줄로 바꿉니다. 지금 사용한 줄은 타이코논 슈퍼 엔지니어 5연 브레이슬렛이고요. 보통 이제 고양이네 와치캣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죠.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. 그렇습니다. 디테일을 보겠습니다. 다이얼은 예전에 나왔던 블랙몬스터 다이얼이랑 똑같고요. 유사하다고 하기도 뭐 그냥 똑같습니다. 그 바깥에다가 이제 베이비 튜너의 상징이 되는 슈라우드죠. 예전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들 애프터마켓에서 구입을 했다는데, 세이코도 그걸 알았는지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슈라우드를 덮어줬고요. 베젤은 아까 이게 좀 귀한데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입니다. 저는 요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이 있는 다이버 시계를 갖고 싶었었거든요. 이쪽 위에 마감은 브러쉬, 약간 무광이라고 하나요? 브러쉬의 느낌이고, 이 옆쪽을 보면 이렇게 폴리싱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옆에서 보면 빛나고 위에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서 이 브러쉬가 되어 있으면 뒷세에 강하니까요.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슈라우드까지도 다 브러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할 수 있겠죠. 안타까운 건 유리가 하드레스 유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, 디자인 자체가 베젤이 위로 올라오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유리가 살짝 내려앉은 느낌이어서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인덱스들이 다 이제 볼륨감이 있죠. 볼록볼록하게 올라와 있고 바깥쪽으로는 반짝반짝한 폴리싱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. 3시에는 요일과 날짜,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게 약간 약간 고급 모델이 되면서 이제 X 마크를 달고 프로스펙스 맞을 겁니다. X 마크를 달고 있고, 스모도 거의 같은 라인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진정한 다이버의 200mm, 얘는 이제 2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. 다이버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. 이런 마크가 돼 있고, 여기 보시면 그 시계 바늘들이 쇠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거는 좀 안타까운 점이네요. 디테일을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손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이겠죠. 오늘 저는 마크로 차고 있었습니다. 저의 첫 오토매틱 시계. 자, 제 손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17cm. 이 친구의 다이얼은 47.5. 하지만 손목 위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봐줄만 하죠. 이 시계가 작아 보여요, 그렇진 않지만 베젤도 스테인리스고 그 바깥에 슈라우드조차도 스테인리스인 데다가 다이얼과 러그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멀지 않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잘 보셨죠? 그럼 이제 야광샷 찍어 볼게요.
자, 야광은 세이코 자체가 야광이 너무 뛰어난 걸로 유명해서 따로 비교할 모델들이 없어서 그냥 세이코 모델들로 비교를 하겠습니다. 왼쪽은 세이코 터틀이고요. 오른쪽은 세이코의 베이비 튜나입니다. 네, 보시면 둘 다 밝죠? 실제로 밝습니다. 정말 약간 뭐 밝은 곳에서 약간 그늘로만 들어가도 이 베이비 튜나나 이 세이코의 다이버들은 정말 환하게 빛납니다. 네, 야광은 여기까지. 자, 야광도 다 보셨으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단점부터 합시다. 단점, 무겁습니다. 예, 진짜 이 쇠 함유량이 높아서 거기다 이 줄까지 끼면 정말 무겁거든요. 그래서 이게 계속 쳐다보면 손목에 좀 무리가 간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. 두 번째는 유리입니다. 하드렉스가 뭐 이제 세이코가 하드렉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깨지기 쉽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사파이어였으면 기스가 그 정도 없고 좋았을 텐데 안타깝죠. 세 번째는 무브먼트입니다. 무브먼트가 4R36 무브먼트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 엔트리급에 들어가는 그런 무브먼트잖아요. 이 친구가 그래도 매장에서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사게 되면 5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 가격대라면 유가를 써도 되지 않았을까. 실제로 그 일본 내수용으로만 들어가는 그 세이코 사브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넣어주잖아요.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당연히 존재감이겠죠. 사이즈가 크면서도 어느 정도 작은 손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, 저도 이 친구를 차면서 큰 시계도 매력적이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. 두 번째는 이 모델이 줄을 되게 잘 받습니다. 지금 저는 타이코너 요 브레이슬렛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거 말고 그냥 빈티지 가죽이라든가 가죽 나토라든가 다른 나토 밴드, 러버 아무거나 껴도 잘 받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이알이 47.5인데 여기랑 이 러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느 줄을 가져다가 껴도 다 자기 줄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거든요. 그래서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존재감이 뛰어나니까 솔직히 이거를 셔츠에 차시는 분들은 드물 거고요, 그죠? 캐주얼하게 어떤 옷을 입어도 잘 받고, 그 다음에 특히 여름에 반팔과 함께 만난다면 이 친구가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.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다음 리뷰는 이 친구가 될 거예요. 세이코드를 먼저 해버리려고. 그리고 실제로 구입 순서가 얘 다음에 몇 개가 더 있었지만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얘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이 친구. 그리고 얘도 줄지를 잘 받아요. 그래서 아마 다음 리뷰에는 얘랑 다 줄지를 하는 것까지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저의 또 다른 시계 리뷰가 궁금하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좋은 오늘 되세요. 즐거운 오늘 되세요. 왜냐면은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. 감사합니다.